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예요. 남편과 결혼을 한 건 25년 전쯤이었죠. 30 즈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도 둘이나 낳게 되었죠. 얼마 전까지 제 일상은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부족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얼마 전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머리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제 마음이 그 사람을 원하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세입자 총각인데요. 어디에도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라도 제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어요. 집안에는 엄마랑 2명의 언니까지 다들 여자들 뿐이었죠. 그래서 아마 늘 남자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도 남자아이들하고 많이 어울렸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남자를 처음 알게 되었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던 중 알게 된 동네 오빠였는데 처음 사귀어 본 남자친구였죠. 나름 얼굴도 괜찮게 생겼었고 유머 감각도 있었고요. 저보다 1살 많았던 그 오빠랑은 같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학교만 마치면 늘 같이 어울려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오빠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걸 하게 되었던 거죠. 너무 어린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중한 걸 너무 쉽게 그 오빠에게 줘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오빠를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요구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었죠. 물론 그 오빠도 저에게 잘 해주는 편이었지만 제가 더 좋아해서 그랬는지 늘 끌려다니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의 연애가 대부분 그렇듯 그 오빠와의 연애는 몇 달 못 가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 후로도 몇 명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20대 후반까지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지내오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한다는 기분보다는 그냥 남자를 만나는 분위기 자체를 즐겼다고 하는 게 맞을 듯 해요. 다행인 건지 저는 조금 예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남자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길거리에서 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인터넷 채팅을 해도 남자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철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3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집에서 엄마는 철없이 실속도 없는 남자애들 만나고 돌아다니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고 매일 잔소리를 해댔죠. 젊고 예쁜 게 평생 갈 줄 아냐면서 더 늙어서 남자들이 쳐다도 안 봐주기 전에 빨리 짝 찾아 가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엄마의 그런 잔소리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 중에는 결혼을 생각할 만큼의 괜찮은 남자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는 사람을 통해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저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선을 보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기도 했는데요. 엄마에게 등짝을 여러 대 맞고 나서야 저는 억지로 남편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대학의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었던 남편은 집안이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강북에 꽤 많은 땅하고 건물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도 30살의 젊은 저에게는
남편의 그런 조건들은 썩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나이가 많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엄마가 보여준 그 사람의 사진도 별로였거든요. 늘 제 또래의 남자들만 만나왔는데 9살이나 많은 남편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남편은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안경을 쓰고 덥수룩한 머리를 한 모습이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 같은 모습이었어요. 첫 만남은 정말 별로였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는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고 속이 좋지 않아서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도망치듯이 와버렸죠. 엄마는 또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선을 보면 최소 3번은 만나봐야 한다면서 저를 들들 볶아댔고요. 저는 그렇게 어거지로 남편을 또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나 철딱선이 없는 저를 남편은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본인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얼굴도 예쁘장했던 게 남편에게 호감을 샀던 모양이에요. 툴툴거리고 쌀쌀맞게 남편을 대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계속 다정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번을 만나고 나서야 남편이 괜찮은 신랑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하고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극적인 재미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남편은 늘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런 편안함에 이끌려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집에 알렸을 때 엄마는 교수 사위를 보는 거냐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인 우리 집 사정이 남편 집에 비해 많이 기운다면서 저에게 제발 남편 잘 받들고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시댁 어른들은 다들 교양 있고 따뜻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공부한다고 책만 붙들고 살았던 남편이 어리고 예쁜 신부감을 데려왔다고 저를 예쁘게 봐주셨죠. 남편 집안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결혼한 후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생각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막 살아온 제 인생이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나름 노력도 많이 했어요. 생각했던 대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었죠. 물론 남편과의 잠자리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것 말고도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편이었고 좋은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평생을 느껴보지 못했던 아빠의 자리도 대신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아빠가 살아계시면 남편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죠. 또 생각은 어찌나 깊은 사람인지 딸들 다 시집 보내고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마음에 쓰인다면서 저에게 친정에도 자주 다녀오라고 신경을 써주곤 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장남이어서 손자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하늘이 도와주는 편이었는지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2년 후에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죠. 손자를 둘이나 낳아준 게 예쁘고 고맙다면서 시부모님이 작은 6층짜리 원룸 건물을 남편에게 미리 상속해 주시기도 했죠. 좋은 남편에 사랑스런 아이들까지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남편을 닮아서 공부까지 잘해줬고 제 속을 썩이지도 않았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는데
3년 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모임이 있다면서 외출했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저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를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몇 달간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시간은 무심하게도 잘만 흘러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겨우 힘을 내서 살아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이들도 대견하게도 씩씩하게 잘 견뎌주었죠. 남편과 함께 관리하던 작은 원룸 건물 관리는 이제 오로지 제 몫이 되었죠. 살던 집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서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그 건물에 다녀오면서 관리도 하고 세입자들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게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젊은 총각이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30대 중반이었던 그 총각은 외모도 깔끔하고 간혹 저를 마주치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반듯한 청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먼저 보내고 나이를 먹어서 외로움을 타는 건가 싶어서 그런 생각을 무시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집에 있을 때 자꾸 생각이 나기도 했고 원룸 건물에 갈 때면 우연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원룸 건물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요. 청소 아줌마들 청소 상태도 확인하고 우편함이나 건물 여기저기를 둘러보느라 한참을 바삐 움직여서 그랬는지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힘이 든 건가 싶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건물 계단에 앉아서 힘든 몸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총각이 계단을 내려오더라고요. 피곤한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신 거냐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물어봐 주더군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다가와서 걱정해주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종종 이 총각 생각을 했던 탓인지 저도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느낌도 들었죠. 그때 문득 이 총각하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그 총각에게 바쁘지 않으면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지 않겠냐고 말을 꺼냈죠. 말을 꺼내놓고는 괜한 제안을 했나 싶어서 조금 난처하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그 총각이 본인도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면서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렇게 예상치도 않게 그 총각하고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총각이 혹여나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원룸에 사는 게 불편한 건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게 되었죠. 대화를 나눠보니 더 매력 있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 총각은 예의도 바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대화는 30분도 넘게 이어졌어요. 오랜만에 조금은 설레는 기분도 느껴지고 해서 사실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늙은 여자의 주책처럼 느껴질까봐 먼저 일어나자고 했죠. 대화 상대가 없어서 무료했는데 아줌마 말상대 해줘서 고맙다고도 말을 건넸죠. 그런데 카페를 나서는 그때 그 총각이 다음에도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본인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처를 받은 날 이후로 저는 자꾸 그 메모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젊은 총각에게 연락하는 게 주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먼저 보낸 남편 생각이 나서 서글퍼지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이 총각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간 고민만 하다가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그 총각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내게 되었죠. 커피를 마시자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날 피곤했던 나를 걱정해주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 상대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으로요. 그 총각은 오래지 않아 답장을 보냈는데요. 내일 낮 시간에 시간이 있다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게 되었고 다음날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어요. 나이 먹어서 추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총각은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꾸벅 인사를 하면서 활짝 웃는 그 총각을 보니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날은 더 오래 이야기를 한참 나누게 되었죠. 그날의 대화는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꺼내놓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힘들게 지내온 이야기들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가끔씩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도 건네주었죠. 총각도 본인의 이야기를 꽤 저에게 들려주었고요. 그날 이후로 종종 서로 시간이 맞을 때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때로 볕이 좋은 날에는 커피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함께 걷기도 했고요.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감이 형성되어 갔죠. 그리고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며칠 전에는 그의 원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했어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커피를 마신 후 함께 걷다가 그의 원룸까지 가게 되었고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 사랑까지 나누고 난 후에는 늙은 여자가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건지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총각은 자기도 너무 좋았다면서 저하고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오랜만이기도 했고 총각과의 연애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도 무작정 좋은 티만 내는 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결혼한 이후로는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본 일이 없었으니 정말 오랜만에 다른 누군가와 일이 생겨버린 건데요. 혼자 집에 돌아와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 총각에게서 느껴지는 설레임을 계속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자꾸 그날 그 총각의 원룸에서 연애를 했던 게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간은 생각이 많아져서 원룸 건물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요. 제 마음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총각은 여전히 변함없이 제게 연락을 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고마웠고 그래서인지 점점 더 그에게로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결국 다시 한번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그를 마주 보며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했죠. 나이를 너무 많이 먹고 생겨버린 이 감정이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요. 조심스럽게 꺼낸 제 말에 총각은 나지막하게 답해 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본인이랑 함께하는 순간만이라도 제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으면 한다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전한 그의 말에 마음이 놓였고 결국 심장이 시키는 대로 총각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 후련하더라고요. 나이 차이 같은 건 다 제쳐두고 총각을 향한 제 진심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총각과 저는 그날 오랜 친구처럼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어요. 소소한 일상도 함께 나누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면서 서로에게서 작은 행복을 찾았죠. 물론 때로는 총각의 원룸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는 일도 빼놓을 수는 없고요. 남편을 잃고 허전하기만 했던 제 마음을 이제 그 총각이 조금은 채워주고 있네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마음 가는 대로 그와 함께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